네, 오늘은 아빠는 몰라도 돼 라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는 소효 작가님이시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이미 깨달았을 때는 조금 늦은 그런 존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선 가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때로는 행복에 겨워 감정이 폭발하는, 때로는 같이 사는 대로 외로운, 때로는 태양보다 따뜻한 서로의 위로들로 가족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늘 행복할 수는 없는 법. 어렸던 아이는 커가고 부모는 작아집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써나가는 한편의 일기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여나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나요? 생각해보면 전 우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우는 날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구나입니다. 빨간 머리에 딸바보 아빠, 그리고 까칠한 엄마와 강아지 모모와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빠가 늘 저와 함께 놀아주기 때문입니다. 전 몰랐는데 제 친구들은 우리 아빠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놀아주는 아빠가 없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해맑던 아빠에게도 힘든 일이 있나 봅니다.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게 흘리지만요. 우리 가족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아니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 가족의 일기장. 분주한 아침, 날마다 아빠는 나와 엄마를 깨우고 하루를 시작한다.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오늘 아침은 어떠냐는 둥, 여전히 늘 내 생각만 하는 우리 아빠. 아빠 덕에 오늘도 푸르다. 술을 좋아하는 아빠는 장을 볼 때 나를 이용하여 잔꾀를 부린다. 그래봤자 엄마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나를 시켜 소리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도 작전은 실패한 것 같다. 그냥 술을 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빤 그럴 생각은 없나 보다. 연애할 때의 아빠는 애교가 없었다고 엄마는 말했다. 그러던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무리한 애교가 늘었다고 한숨을 쉰다. 아빠는 최선을 다해 애교를 부리지만 오늘도 소용없는 하루였다. 엄마 아빠가 쉬는 주말, 보통 엄마는 청소를 맡고 아빠는 설거지나 빨래 등을 한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올리라는 엄마의 말에 아빠와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올리곤 한다. 역시 가족은 가족인가 봐. 이렇게 똑같을 수 있다니. 모모는 다리 대신 꼬리를 흔들며 호흡을 맞춘다. 오늘은 처음 있는 공개 수업날, 패션 관련된 일을 하는 엄마는 이런 날마다 아빠를 리모델링하곤 한다. 아빠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는 날엔 손에 꼽힌다. 하지만 아빠는 투덜거리며 내게 하소연한다. 인생에는 수많은 갑자기가 존재한다고 한다. 행복한 순간도 불행한 순간도 갑자기 찾아오곤 한다. 그렇게 갑자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내가 기억하는 건 쿵 하는 충돌음밖에 없었고
눈에 보이던 풍경이 위아래의 검은 어둠으로 닫힐 때 가느다란 실처럼 남은 화면에 비친 마지막 순간은 나를 안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빠는 병원에서도 집에서처럼 날 챙기고 아끼었다. 하지만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도 있어서 날 챙기는 아빠의 모습은 조금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이런 아빠라서 좋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날 사촌과 장난을 치던 중 아빠를 불러서 위기를 모면했다. 사실 내가 내기에서 졌지만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니까. 옆집에 사는 아저씨와 아빠가 길에서 마주칠 때면 항상 딸 자랑을 한다. 우리 어디가 그렇게 예쁜지 내 친구들과 서로 아빠 자랑을 할 때보다 유치한 것 같다. 그래, 그만큼 날 아끼는 걸로 생각할게 아빠. 아빠는 식탁 앞에서 자주 반찬 투정을 하곤 한다. 그에 반해 나는 뭐든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다. 이런 점은 엄마를 닮았나 보다. 그냥 보면 이렇게 어린애 같은 아빠인데 엄마는 뭐가 좋아서 아빠랑 결혼했을까?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다.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정신없이 외출 준비를 마친다. 오늘은 엄마의 출근이 조금 늦어져서 엄마는 나에게 뽀뽀도 해주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 후로는 엄마의 뽀뽀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투정을 부린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뽀뽀를 강요하는 걸까? 다음날 산책할 때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는 어떻게 엄마랑 결혼하게 되었냐고. 아빠의 대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빠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조금은 알겠다. 엄마가 왜 반했는지. 대부분의 회식을 피하는 아빠에게도 피할 수 없는 자리는 있나 보다. 그렇게 회식을 하고 온 날은 나를 애타게 찾는다. 술 냄새 나는 아빠의 뽀뽀에 나는 대신 몸을 던져줬다. 웃고 있는 아빠만 보면 아빠는 늘 행복한 줄 알았다.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빠는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일까? 내게 늘 울 때는 펑펑 울라면서 그게 멋진 거라면서 말을 해주는 아빠는 애써 나오는 눈물을 내게 숨기기 바빴고 난 슬프면서 화난 마음으로 아빠에게 외쳤다. 여름이 시작되면 아빠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성을 따라 페달을 밟는다. 푸른 잔디 사이의 길을 가로지으며 몇 시간 동안 가다가 아빠 등을 안고 잠잘 땐 세상에서 제일 편안했다. 아빠는 내가 깰 때까지 멈추지 않고 페달을 밟았다. 가끔 아빠가 맥주 한 캔씩 하는 날이면 우리 가족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잔을 채운 후 건배를 한다. 벌컥벌컥 마시는 그 한 입의 달콤함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게 만든다. 그래서 아빠는 맥주를 마시는 걸까? 오늘따라 우유가 더 시원하다. 아빠가 오늘은 엄마와 여느 시절 비밀 장소에 가자고 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탁 트인 어느 곳. 이곳엔 별들이 은하수를 따라 퍼져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별들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고 나는 처음 보는 풍경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사진관에서 찍지 않는다. 자주 가던 공원에서 하나,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둘. 그렇게 다 같이 나온 사진으로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어떨 때는 사진이 아니라 아빠가 그린 것으로 액자를 만들어 건다. 다양한 모습을 다양하게 남기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라 했다.
아빠가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그중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건 계란 후라이다. 엄마와 연애를 할 때 집에 반찬이 없어 만든 후라이를 엄마가 맛있게 먹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아빠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늘 필요 이상으로 정성을 들인다. 아빠에게 나도 친구들처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다. 아직 핸드폰을 잃으라는 아빠에게 나는 아빠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의 위치를 엄마에게 말했다. 아빠는 힘없이 비상금을 압수당해버렸다. 나는 단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을 때 통화하고 싶을 뿐인데. 일이 늦어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아빤 조심히 내 방에 들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나 고맙다고 이불을 정리해주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씻기 시작한다. 눈을 감아도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간다. 아빠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엄마와 함께 쇼핑할 때이다. 집에도 많은 옷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옷을 보면 나에게 입히고 아빠에게 어떠냐고 물어본다.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빠와 난 지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 애기 때 아빠가 나에게 어떤 아빠였으면 좋겠냐는 말을 했고 난 그냥 아빠랑 있고 싶다고 했다. 그 후로 최대한 빨리 내 곁에 오기 위해서 아빠는 대부분의 회식 자리를 피했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비슷한 또래의 여자애의 가족을 봤다. 뭔가에 이끌리듯 서로의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일까? 슬쩍 뒤에 아빠를 봤을 때 어떠한 시선으로부터 뿌듯함을 느낀 것 같다. 반대쪽 상황도 마찬가지다. 왜 저렇게 행복한 표정일까? 궁금하다. 엄마 아빠와 같이 외출을 했던 날, 처음 온 장소에 호기심이 가득했던 나는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발길을 맡겼다. 그러던 중 모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말을 걸어온 것도 잠시 떨어지는 가느다란 빗방울과 함께 단순히 이 아저씨가 말만 걸기 위해 다가온 것이 아님을 알아챘다. 그렇게 점점 낯선 아저씨의 말이 아닌 몸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겁이 나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빗방울이 거센 소나기로 바뀌는 순간 눈을 감고 앞으로 튀어갔다. 얼마쯤 뛰었을까 나를 애타게 찾고 있던 아빠를 발견했고 아빠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빠는 종종 나에게 책을 읽어준다. 어떤 날엔 난 언제 어른이 되는지 아빠에게 물어봤다. 책을 읽어주던 아빠는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곤 조용히 미소를 띠며 아빠의 모습이 괜히 슬퍼 보였다. 드라마가 유행하자 아빠는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는지 오늘 내내 이상한 말과 함께 안 하던 머리를 하고 다녔다. 드라마 주인공을 따라하는 아빠의 모습은 나름 재밌었다. 숙제가 막히던 날 아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다. 무엇이든 몰아서 끝내는 걸 좋아하는 아빠에게 숙제는 그저 귀찮은 것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역시 이런 건 아빠보다 엄마에게 달려가야겠다. 아빠는 가끔 뚫어지게 날 바라볼 때가 있다. 내가 너무 빨리 커버려서 나의 지금을 기억하고 싶은 아빠는 날 바라보며 지금을 담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비가 오거나 밖에 나갈 수 없을 때면 우리 가족은 집에서 놀곤 했다. 갑자기 벽에 손을 대는 아빠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놀이는 시작이 됐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아침을 준비한다. 나는 아빠의 수염을 대신 깎아보기도 하고 엄마는 내 머리를 정리해준다. 이렇게 다 같이 준비를 끝내고 아침을 먹으면 비로소 그날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 아빠는 평소에는 겁이 별로 없지만 무서운 영화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무서운 영화를 보면 엄마가 눈을 대신 가려주곤 했다고 한다. 엄마를 닮았는지 무서운 영화도 잘 보는 나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아빠가 더 무서웠다. 엄마는 아빠와는 다르게 책을 읽어줄 때 또박또박 잘 읽어준다. 아빠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르게 들려주지만 엄마는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 여느 날과 같이 엄마가 읽어줄 때 앞에는 옆에서 또 자기 취향을 맞게 바꿔서 말을 한다. 하루 중 아빠를 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기 때문이다. 아빠와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순 없을까? 하지만 하루 종일 나와 붙어 있으면 아빠는 지금처럼 지낼 수 없다고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다. 하지만 나는 커가고 아빠는 작아져만 간다. 한 달에 한 번 내 키를 잴 때마다 아빠는 덤덤한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끝내 웃음을 보인다. 왜 이렇게 덤덤한 표정일까? 어린 나로서는 아직 아빠의 웃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빠는 그랬다. 눈을 감아야 볼 수 있고 귀를 막아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아빠의 눈을 가리고 물어봤다. 아빠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걸까? 나의 시간만큼 네가 살 수는 없는 걸까? 산책 후에 예전과 다르게 힘겨워하는 널 보면, 다리를 조금 저는 널 보면 왜 이렇게 난 마음이 아플까? 내 곁에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니? 내 시간을 나눠주면 넌 더 있어줄 수 있니? 늘 따뜻하게 날 반겨주는 게 아빠라면 엄마는 따뜻하지만 날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엄마가 자주 해주는 말 중에 하나는 엄마의 말도 아빠의 말도 아닌 바로 자신의 힘이라고 말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말이니까 일단은 날 믿어본다. 놀이공원에 온 날 아빠와 엄마는 놀이기구 때문에 싸워버렸다. 큰 소리 없이 조용히 다투다 인해 삐져버린 아빠는 토라져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사오더니 뚱한 표정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천진난만한 아빠의 미소를 닮은 나는 아빠가 반쪽의 하트를 만들면 아빠를 따라 남은 하트의 반쪽을 만들어 붙이곤 한다. 그리고 나에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서로의 반쪽으로 하트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쓰레기를 버리는 주말, 엄마는 큰 봉투를 들고 쓰레기장으로 가더니 나에게 한 가지 말을 해주었다. 소중한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려운 것뿐이지 버릴 때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고 말이다.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엄마의 말은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좋은 장난감, 맛있는 음식들, 그런 걸 사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인 걸까? 그런 것보다 그냥 아빠 자체가 좋을 순 없는 걸까? 우리 아빠는 그런 것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 한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나와 엄마하고 함께하고 싶어 했다. 친구들은 서로 아빠 자랑을 할 때도 난 우리 아빠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다. 물놀이를 할 때면 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게 무서웠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아빠는 땅에 발이 닿는 것보다 더 큰 든든함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와버리면 어떡하냐는 내 말에 아빠는 여전히 아빠다웠다. 삐져서 공원에서 온 날 엄마는 날 꼭 안아주었다.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틈 없이 엄마는 언제나 깊숙이 나의 편이란 걸 알려주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 바로 엄마 아빠였다. 아빠는 산책 중에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다가가 담배를 뺏으며 말을 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지만 아빠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한다며 한마디 했다. 많은 기억 중에서 냄새로 인해 새겨진 기억들이 존재한다. 그중 나의 기억에서 가장 맛있는 기억은 당연 1년 중 여름날에만 열리는 삼겹살 파티다. 평소에 먹는 주방에 식탁이 아닌 잘 안 쓰는 상을 가지고 거실에서 만들어 먹는 이 삼겹살은 식당에서 먹는 맛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 무서운 영화를 본 날 너무 무서워서 오랜만에 엄마 품에서 잠에 들었다. 늦게까지 엄마와 단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엄마와 나를 깨웠다. 아빠는 내가 엄마와 단둘이 자는 게 부러워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아빠와 엄마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넘어 나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 고난을 넘고 뿌리를 내리며 서로의 곁에 머무르는 지금까지도 아빠는 가끔 엄마에게 물어보곤 한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빨래를 넣는 순간에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된다. 아빠와 나는 빨랫감을 팡팡 턴다. 엄마는 바른 옷들을 옷걸이에 건조대에 걸고 나면 아빠가 저녁을 준비한다. 빨래를 마치고 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도 같이 지나가 있다. 할머니를 보러 간 날 아빠는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외로워한다. 차에 타고 엄마가 내가 잠을 잘 때면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아빠는 혼자 졸음을 참고 뻥 뚫린 도로를 달린다. 자기까지 자버리면 안 된다면서 말이다.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날 할머니 댁을 찾아가 마당이 보이는 마루 위에서 수박을 먹곤 한다. 시골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반짝이는 반딧불이와 숲에서 들리는 귀뚜라미와 개구리 소리, 그리고 모기향이 집에서 먹는 수박하고는 전혀 다른 맛을 만들었다. 병원에서 구불구불한 계단을 지나 집으로 날 업고 가는 길, 어느새 아빠의 등이 땀으로 젖었던 그때 아빠는 언제나 당연한 듯이 괜찮다고 말을 한다. 왜 힘들다고 말해주지 않는 걸까? 아빠의 마음을 여전히 몰랐다. 엄마는 아빠와 달리 애교가 없는 것 같다. 가끔 필요해서 애교를 부릴 때면 엄마의 애교는 아빠에게 협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도 아빠는 엄마가 못하는 걸, 엄마는 아빠가 못하는 걸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걸 보면 엄마 아빠는 대단한 것 같다. 아빠가 안 하던 짓을 하면 조심스럽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할 때면 엄마는 늘 칼같이 쳐내곤 한다. 정성을 다해 타온 아빠의 커피는 아빠의 마음과는 반대로 뜨거운 상태였다. 그렇게 거절당한 아빠는 차갑게 식은 맥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아빠가 휴가를 쓴 날 오랜만에 놀이공원을 가자는 말에 엄마와 나는 만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따라하며 기뻐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에 내가 엄마를 닮은 건지 엄마가 나를 닮은 건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와 자주 가던 공원. 엄마는 노을 지는 하늘에 대고 말을 해주었다. 많은 돈이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말을 엄마를 보면서 괜히 슬퍼졌다. 난 비싼 음식이나 장난감보다 엄마 아빠와 있는 이 시간이 나는 더 좋단 말이야. 힘든 일이 있어서 울음을 터뜨릴 때면 언제나 눈물을 따라서 엄마도 함께 내 곁에 머물렀다. 저기 하늘의 태양보다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그 어떤 걱정거리도 사라지고 눈물은 어느새 마음속에서 증발해 없어졌다. 엄마는 뱃살을 보며 살을 좀 빼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아빠의 한마디는 곧바로 엄마의 의지를 꺾어버렸다. 다짐을 해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야식의 유혹은 강력한 것 같다. 엄마의 쇼핑 고문에서 겨우겨우 벗어나면
이번에는 신중히 고르고 고른 옷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입혀본다. 그렇게 내 차례가 끝나고 아빠의 차례가 오면 아빠는 핑계를 대며 도망을 치곤 한다. 엄마가 나의 머리를 묶어줄 때 가끔 엄마는 궁금한 듯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그렇게 오늘의 엄마는 자기가 늙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였고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엄마는 예상했다는 듯 얇은 미소를 띄었다. 등불 축제에 갔을 때 등불에 원하는 것을 적어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엄마와 아빠는 긴 문장을 적은 뒤 하늘에 떠있는 등불과 같이 하늘로 보내었다.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아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엄마와 아빠. 붉은 빛을 뿜으며 날아가는 등불을 우리 가족은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드넓은 목장에 놀러간 날 엄마 아빠는 장난식으로 내 양손을 잡고 저기 높디 높은 하늘을 향해 날 수 있게 해주었다. 언제나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손을 잡으라고 하셨다. 혼자서 하늘을 날 수는 없으니까. 늘 날 데리고 가던 목욕탕에서 오늘부터 엄마와 같은 탕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든 걸 잃은 표정의 아빠는 아직은 괜찮다며 엄마에게 떼를 써보았지만 나도 이제 엄마랑 갈 거라는 말에 아빠는 하루 종일 삐져있곤 했다. 아빠를 상대로 장난을 치던 중 엄마가 쓰러졌다며 옷 갈아입는 엄마에게 달려가게 했다. 부끄러워하는 엄마를 놀란 표정의 아빠를 보며 나는 한참 웃음을 참았다. 결혼을 했어도 엄마 아빠는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같아 보인다. 엄마와 아빠는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제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오늘을 잘 보내려고 한다. 엄마 아빠는 많은 시간을 함께해서일까? 아픔도 많기에 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깊이 아는 것 같았다. 내가 엄마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어볼 때마다 대충대충 말해주는 엄마이지만 마음속 맨 아랫서랍에 소중하게 숨겨온 사랑이 있다. 자주 꺼내보면 다를까봐 그 깊숙이 자리한 엄마의 사랑은 바로 아빠와 나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엄마는 야식을 시킬 때마다 말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엄마의 딸인 내가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훌라후프를 세차게 돌리고 배가 고파졌으니 야식을 시키게 되었다. 농구공을 가지고 놀던 중 키가 작은 내가 엄마의 도움으로 아빠의 수비를 뚫었다. 그런데 왜일까? 아빠는 나를 막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몰래 엄마와 입을 맞추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집에 들어올 때면 나는 아빠를 지나쳐 엄마에게 달려가 안긴다. 누가 더 좋고 나쁜 걸 떠나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있었다. 아빠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할리갈리를 하던 도중 어디서 본 건 많아서 영화에서 본 상황극을 시작했다. 유치한 상황극이지만 재밌게 서로를 호흡을 맞춰가며 기억나는 대사를 읊조리며 게임을 했다. 누구보다 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던 엄마. 아빠에게서 얻지 못하는 그 강함을 엄마에게서 배워갔다.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달리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게끔 엄마는 나를 강하게 키우셨다. 비가 오는 날에만 할 수 있는 산책은 시원한 바람에 숨 한 번 크게 마시며 앞으로 걸어간다. 오랜만에 우산을 같이 쓴 엄마와 아빠의 모습. 그러고 보니 아빠는 엄마와 첫 데이트 때 같이 우산을 썼다고 한다. 그때도 이런 모습이셨을까 궁금하다. 엄마와 닮은 것 중에 하나는 식욕이라고 한다. 가끔 엄마는 먹을 것으로 날 놀릴 때마다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재밌어하지만 정작 당하는 나는 엄마가 밉다. 오늘은 바다에 놀러간 날이다. 아빠는 운전으로 지쳐서 모래 위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다. 장난기 많은 엄마와 나는 모래 위에 힘을 합쳐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밤에 장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엄마는 가게에 들러 500원짜리 불꽃놀이를 샀다. 연애할 때 아빠가 자주 해줬다며 그렇게 어두운 밤에 시작된 불꽃놀이. 웃고 있는 엄마를 보면 평소에 알던 강한 엄마와는 반전된 모습이 괜히 웃음이 나왔다. 아빠와 결혼할 때의 엄마는 아빠가 12번이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헤어지고 다시 만난 엄마와 아빠에게 그깟 거절 정도야 문제될 것이 없었다. 엄마가 받아줄 때까지 아빠의 프로포즈는 계속됐다. 그런 아빠의 모습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네, 이렇게 1장은 끝이 났고 다음에 마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만 내일 뵙겠습니다.